안녕하세요. 승소를 위한 꿀팁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바람을 피고 발각이 돼서 싹싹 비는 남편 또는 아내, 이런 경우에 용서를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람을 핀 남편이나 아내를 적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 사과는 받아야 되겠고 또 반성의 의사표시도 받아야 되는데 굳이 용서까지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용서까지 하게 되면 오늘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과를 확실히 받는 것에다가 집중을 하시고 용서는 굳이 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사과를 받는 경우에도 그냥 말로 받으면 안 되겠죠. 각서, 서류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통 뭐 표현 자체는 각서라고 부르기도 하고 합의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명칭은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해요.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지 오늘 영상 말미에 실제 각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제 합의서나 각서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먼저 사과를 받으려면 사과를 받을 대상이 들어가야 되겠죠. 무슨 아무 대상도 없이 두리뭉실하게 불륜행위 했으니까 미안하다, 반성한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별로 힘이 없고 나중에 좋은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륜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또 누구와 했는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불륜행위 성관계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 있었는지 뭐 모텔에서 있었는지 뭐 자동차 안에서 있었는지 또 상간녀의 이름도 명확하게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행위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같이 여행을 간 경우도 있죠. 뭐 2박 3일, 뭐 10월 2일부터 10월 5일까지 2박 3일 여행을 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성관계를 위해서 시내 모텔에서 만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행위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받고 반성만 받아야 되는데 어떤 남편이나 아내의 경우에는 너무 상대방이 또 안쓰러우니까 약한 모습을 보는 게 좀 안쓰러우니까 용서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주 중요한 불이익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미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의 불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이게 무슨 의미냐? 원래 상대방이 불륜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면 이혼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혼을 하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이렇게 결정권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 용서를 해주게 되면 이혼 소송에서 나는 더 이상 그 불륜 행위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큰 불이익입니다. 두 번째,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으니까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을 때도 위자료 사유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이혼 위자료는 세지가 않거든요. 그 중에서 그나마 센 게 부정행위, 불륜행위, 바람핀 행위. 이게 위자료 사유로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위자료를 아예 못 받거나 받아도 의미 없는 위자료가 되기도 하죠. 자, 세 번째, 한 번 부정행위를 용서해주게 되면 이후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자신의 불륜 행위를 용서받고 이혼 청구를 안 당하고 그 행위를 묻지 않게 됐으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오히려 역공으로 적반하장식 이혼 소송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참사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기 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제 각서나 합의서의 샘플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위험한지 실제 각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합의서, 각서, 뭐 확약서, 확인서 명칭은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합니다. 갑해서 남편 홍길동, 을 아내 김갑순 이렇게 해서 1항에 보면은 갑은 2020년 6월 초순에 노래방에서 손님과 도우미로 만나서 그 상간녀를 이제 어떻게 만나는지 그 내용이 들어가는 경우죠. 그때부터 2021년 12월까지 중순, 12월 중순까지 상간녀 남이선을 만나게 된 점을 을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한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 편이 중요한데 보통 용서를 해주는 경우에는 바로 이 1항에 아내 쪽에서
을은 갑의 부정행위를 모두 용서하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서로 노력한다.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용서를 해주게 된 경우입니다. 그걸 해주지 말란 얘기죠. 자, 그 다음에 2항을 보면 갑은 상간녀 남이선과 2020년 6월 3일, 7월 5일, 7월 26일 쭉 날짜가 있죠?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이혼 소송이나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남 소송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겠다. 자, 마지막 3항이 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재만남을 금지하는, 다시는 안 만나겠다. 상간녀 남이성과 어떠한 형태로도 접촉, 연락, 뭐 이메일, 전화, 카톡, 문자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넣고 다시 또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이번 상간녀 말고 다른 상간녀라도 어떻게든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일체 이혼 재산 분할을 포기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도 포기하고 이혼을 해주기로 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이 사망은 실제 소송에 가면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이혼 재산 분할을 해주진 않아요. 그래도 여기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나중에 소송을 할 때 바람핀 쪽에 양보를 좀 구하게 되는 근거가 된다. 이 각서가.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넣어 놓는 게 좋겠고요. 이런 각서나 합의서를 만들 때는 가능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내용을 많이 넣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바람 피고 발각돼서 싹싹 비는 남편과 아내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